자, 오늘 B 플러스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유형 5까지 나갈 거예요. 일단은 우리 88쪽까지 숙제였으니까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어? 진짜? 그럼 바로 문제 푼다. 나중에 또 생기면 말해. 567번 했지? 567번 아니네. 여기서부터 할게. 자, 이거는 할만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해봐. 이거 567번 할 수 있어. 이항 분포를 따르니까 여기서 평균이라고 함은 NP를 말하는 거고 이게 8이고 분사는 NPQ를 말하는 거지. 이게 4가 되겠지? NP가 8이고 Q가 4니까 NPQ가 4니까 Q는 여기에다 8을 집어넣으면 8Q가 4니까 Q는 2분의 1이 되겠지? Q가 2분의 1이면 P도 2분의 1이고 근데 N은 NP가 8이니까 16이 되겠지. 다 했네. N이 16, P가 2분의 1, Q가 2분의 1이니까 P, X는 3. 구할 수 있지? 요거 이항 분포니까 16 중에 16C 4에다가 2분의 1에 3승, 2분의 1에 13승. 이게 끝이야. 어차피 P랑 Q랑 같으니까 2분의 1에 16승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럼 계산해봐야 돼. 16 곱하기 15 곱하기 14 3팩으로 나누고 그다음 얘는 2의 16승 9분의 1이네. 약분할 거 3, 5, 15 6, 8에 16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7이고 얘는 2의 3승이니까 2의 4승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 16승분의 1 그럼 4승이랑 16승이니까 16에서 4 빼면 2의 12승분의 7 아니 여기 5까지 썼네 곱하기 5 55 이렇게 8 곱하기 5 곱하기 14니까 그래서 답은 2의 12승분의 35 2번입니다. 이거는 거의 B 플러스 아니죠? 할만하죠? 2번. 자, 그 다음에 568번. 읽어보세요. 장난감과 상자가 모두 불량품이 아닌 상품의 개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대. 얘도 이항 분포로 접근하면 돼. 장난감이 불량품 아니고 상자도 불량품이 아닐 확률을
뭐랑 뭔지. 자, 보자. 장난감과 상자가 모두 불량품이 아닌 상품의 개수를 확률해서 x라고 하는데, 근데 2x 플러스 1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걸 구하면 되는 거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엔 2x를 구하면 답이 나오겠지? 2x를 구하면 돼. 그러면 지금 얘 봤을 때 이항분모잖아. 뭐 지금 한 500개 정도의 상품이 있는데 여기 중에 불량품이고 불량품이 아닌 거는 서로 독립시행이란 말이야. 그럼 이항분모지. 이항분모니까 b로 나타내면 돼. 몇 콤마 몇으로.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그냥 2x가 되는 거잖아. 그럼 총 첫 번째 시행은 500번 하겠지. 왜냐면 상품이 500개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뒤에는 모두 불량품이 아닌 확률을 여기 뒤에다가 적어줘야 돼. 근데 불량품의 확률이 구해져 있잖아. 10개 중에 1개가 불량품. 상자는 50개 중에 2개가 불량품. 그럼 불량품이 아닌 확률은 얘는 10분의 9개고 얘도 불량품이 아닌 확률은 50분의 4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상자랑 장난감 둘 다 불량품이 아닌 확률은 10분의 9에다가 50분의 48을 곱하면 되는 거지. 뭐 약분해봐야지. 24. 그러면 이렇게 되네. 둘 곱하면. 그럼 이제 2x는 500 곱하기 125분의 108을 하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4로 약분이 되고 108 곱하기 4를 하면 432. 그치? 그럼 이제 2x가 432니까 이거 구해주면 되지. 2 곱하기 432 더하기 1. 864에서 1가 있으니까 865가 되겠지. 답은 865. 됐죠? 자, 그 다음에 569번. 이거 다음에 읽어보세요. 일단 답까지 묶어도 되니까 정규분포 그 괄호 안에 넣어보고 정규분포 형태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정규화까지 해보고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봐.
한데 실제로는 153에서 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그래프만 보고 알 수 있는 식이 아예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얘는 이걸 생각해 줄 수 있어요. 153이라는 길을 어떻게 바꿔보냐면 165에서 지금 12를 빼면 되거든. 마이너스 4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153이라는 키를 평균이랑 표준편차로 표현을 할 거야. 얘를 m-4 시그마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숫자를 다 대입을 해버리면은 결국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얘는 지금 알 수가 없어. 문제에서 뭐 마산보다 큰 거에 대한 그 확률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림에서 요거만 줬기 때문에 뭔가 m이랑 시그마로 표현을 해줘야지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 153을 m-4 시그마로 표현을 해줄 거야. 그럼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 자리를 153을 이렇게 바꾸는 거고 x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정교화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굳이 여기서부터 다시 정교화를 할 z로 바꿀 필요가 없어. 왜냐면 z값을 지금 모르니까. 그냥 이 그림 내에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잘 썼네. 4 곱하기 3이니까 4가 시그마야. 4가 시그마. 3 시그마는 4가 시그마고 165가 m이니까 여기서 색칠 한번 해보자. m-3 시그마는 여기야. 여기는 m- 시그마, m에서 시그마 뺀 거니까 여기는 m-2 시그마, 여기는 m-3 시그마, 여기는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m 플러스 3 시그마 이렇게 지금 있는 거 알겠지? 근데 m-3 시그마부터 넓이를 구하고 싶대. 그럼 어디야? 여기서부터 이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런 거 풀 때 보통 어떻게 해? 절반 0.5에다가 나머지 추가하잖아. 이 m-3 시그마부터 큰 부분의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절반은 그냥 0.5야. 그럼 나는 m-3 시그마부터 m까지 이 넓이만 추가로 알면 돼. m-3 시그마부터 m까지 이 넓이만 추가로 알면 되지. 이해돼? 이제 문제에서 준 거 사용하면 되지. 문제에서 뭐 줬어? m-3 시그마부터 m 플러스 3 시그마까지의 넓이가 0.9974래. 그리고 마이너스 2 시그마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뭐 0.9544래. 이런 식으로 쭉 대칭성 있게 줬네. 근데 나는 m-3 시그마부터 m까지 요만큼의 넓이가 궁금해? 그럼 요만큼에서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지? m-3 시그마부터 m 플러스 3 시그마까지의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이거의 딱 절반은 요 넓이랑 똑같을 거야. 0.9974를 나누기 2 해주면 되지. 그러면 4987 0.4987이 나오고 우리 더하면 0.9987이 됩니다. 그럼 이걸 백분율로 바꿔주면 곱하기 100을 해서 99.87% 적어주면 돼. 99.87%. 됐죠? 이게 그나마 조금 생각하는 문제. 그 다음에 570번 해보세요. 또 그래프 그림 그려가면서 하면은 할 수 있어.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먼저 해볼게. 얘 먼저 해볼게. P가 X는 3보다 작은 거 확률이 0.3이래. 먼저 유리 정규화부터 해줘야지. 3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이게 0.3이다 라고 했어. 그럼 내가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볼게. 이렇게 있고 내가 0인데 시그마 분의 3-m보다 작은 부분이 0.3이잖아. 0.5를 안 넘잖아. 그럼 시그마 분의 3-m은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정도를 시그마 분의 3-m이라고 할게. 여기 부분이 이거보다 작은 이만큼이 0.3이라는 거야.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 나머지 부분을 눈에 좀 쉽게 익히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요만큼은 0.2겠고 지금 이게 0.3인 걸 보자마자 이 반대 부분인 0.2도 생각해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이 0.2를 줬으니까 얘를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랑 완전히 대칭이잖아. 그럼 오른쪽도 써볼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는 2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돼. 이 부분의 숫자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 m-3 이렇게 적으면 되지. 그럼 반대로 0부터 시그마분의 m-3까지의 넓이도 0.2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0부터 시그마분의 m-3이 0.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거 이해돼? 내가 왜 이렇게 식을 썼어? 이만큼이 0.5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60 줬으니까 둘 다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그마 분의 m-3이 0.52니까 m-3은 0.52 시그마인 거 알 수 있지? 별거 없어 여기까지. 그럼 이제 시크는 알게 된 거야. 문제에서 뭐가 아래? m이랑 시그마 값을 각각 구해서 더하래. 그러면 m이랑 시그마에 대한 관계식이 2개 나오면 돼. 2개 나오면 그 2개 연립해서 m 시그마 구하면 되잖아. 첫 번째 식에서 하나 구했어 관계식을. 그럼 두 번째 식, 난 지금 3하고 작은데 이것만 활용한 거야. 이거 2개만. 그럼 이제 얘네 2개 활용하면 또 이 두 번째 공식 활용할 수 있겠지? 주어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얘 써보자. 3부터 80까지의 넓이가 0.3. 이거 하나 줬네. 정교화해서 적어볼게. 3 마이너스 m 분의 시그마 80 마이너스 m에다가 시그마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이게 0.3 얘도 0.3.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 그릴 수 있어. 가운데가 0이고 시그마 분의 3-m부터 그 다음에 시그마 분의 80-m까지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식에서 이미 시그마 분의 3-m부터 0까지가 0.2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치? 그러면 이만큼이 0.2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이야? 0.1인 거지.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지. 0부터 시그마 분의 80 마이너스 L은 0.1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단을 활용하면 되지. 그럼 요만큼이 또 뭐야? 0.25겠네. 0.25. 그러니까 80 마이너스 m은 0.25 시그마인 거야.
되지? 100 집어넣으면 50이니까 3 넘어가면 55가 되네요. 그래서 m은 55. 그래서 m 플러스 시그마는 155. 드디어 다음에 571번 읽어보세요. 무슨 애가 나오면 뭐 3점만큼 가고 뭐가 나오면 뭐 2점만큼 읽고 이런 거 많이 했지. 그럼 이 나오는 개수를 미지수로 둬야 돼. 지금 총 100번 던지는데 짝수랑 홀수가 몇 번씩 나오는지가 안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점수식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개수를 뭐 x라고 두고 홀수가 나오는 개수를 또 100-x라고 두고 이렇게 두는 거지. 자 보면은 홀수나 짝수나 아무거나 기준으로 잡고 난 짝수로 잡을게. 짝수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게. 이렇게 몇 번 나오는지 알아야지 뭐 점수식을 적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총 100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100-x번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얘네를 통해서 얻는 점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얻는 점수는 너 항상 했지? 짝수의 눈이 나오면 3점을 얻는데 그러니까 이 x번 나온 만큼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고 홀수의 눈이 나오면 2점을 잃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한 만큼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게 내가 얻는 점수야. 자, 내가 얻는 점수를 왜 구했냐면 문제에서 점수가 10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점수식이 있어야지. 어떻게 써? 이 점수식이 계산을 해보면 5x 마이너스 200이야. 그치? 그럼 이게 점수식이고 이 점수식이 요게 10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요걸 구해야 하는 거지. 그럼 5x는 300보다 커야 하고 x는 60보다 커야 한다는 걸 아는 거지. 근데 결국 뭐야? 이 구하는 거는 100점 이상일 확률이니까 x가 60 이상일 확률 요걸 이제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구하면 다 했지. 됐어? 그럼 이제부터 정규분포로 해야지. 그럼 정규분포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근데 이렇게 주사위나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거, 뭐 몇 번 시행해서 던지는 거 이게 다 뭐야? 이항분포잖아. 서로가 다 독립된 시행이니까. 그럼 먼저 차근차근 이항분포부터 나타내. 총 몇 번 던져? 100번 던지고 기준이 뭐 짝수가 나올 때니까 여기
그리고 분산이 25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정규분포 구했으니까 얘를 정규화해서 구하면 끝이네. P는 Z로 바꾸고 60 50에서 5 나누면 2네요. 2보다 클 때. 그러면 2보다 큰 부분은 여기니까요. 전체 0.5에서 0부터 2까지인 0.48을 빼면 되겠네요. 답은 0.02. 그래서 2번이네요. 어디요? 마지막. 이거 72번. 읽어보세요, 한번. 야, 배운 것처럼 간단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정규분포랑 이항분포 섞은 걸로 꼭 나올 거니까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이거 어려우니까 좀 같이 보면은 평균이 65고 표준 편차가 5래.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식 한번 써주고 문제에서 점수가 75점 이상이면 합격한대. 그러면 합격할 확률 이렇게 자동적으로 구해줘야겠지? 이렇게 정규분포 있으니까 정규화할 수 있죠. 75에서 65 빼면 10, 5로 나누면 2 이렇게 되겠네. 아까랑 똑같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여기니까 0.5에서 0부터 2까지인 4.8을 빼면 되죠. 0.48을. 그럼 0.02가 나올 거야. 그럼 100명 중에 2명 뽑는다는 소리야. 합격할 확률이 0.0이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뭐 하나 했을 거야. 근데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을 읽어보면은 응시한 사람 중에서 2,500명을 임의로 택할 때 57명 이상일 확률, 합격자가 57명 이상.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식을 적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뭐 2,500명을 뽑는다. 아까 장난감이랑 상자 분량분일 때 500개 중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이런 거는 다 독립식, 그러니까 이항분포야. 평균이랑 패펜 알려주는 거는 정규분포인데 이런 식으로 총 몇 개, 뭐 2,500명, 사람 막 여러 명 이렇게 나오면은 다 이항분포로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떨어지고 붙고 이런 게 다른 사람이랑 관련 없이 나만의 문제니까 다 독립식이잖아.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얘를 이항분포로 표현을 해줘야 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합격자가 57명 이상이니까 요거를 합격자라고 생각하면 돼. 확률 변수 y로 다시 추가를 해줄게. 아까 합격 점수가 확률 점수 x였고 이번에 합격 잘 명수를 y라고 치는 거야. 그럼 총 2,500명 중에서 합격자가 될 확률 0.0이라고 구했잖아. 이걸 이렇게 적어주자. 뭐지? 난 뭘 구하고 싶어? 합격자가 57명 이상일 확률 이걸 구하고 싶잖아. 나 지금 확률 변수 하나를 더 추가한 거야.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얘를 또 정규분포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근데 이항분포밖에 없네? 그럼 얘를 어떻게 정규분포로 바꿔줘야지. 딱 봐도 바꿀 수 있지? 왜 2,500이랑 0.02 곱하면 50이 나오네. 50. 맞지? 그러면 5보다 크니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따르겠네. 50 하고 분사는 50에다가 0.98 곱해주면 되네. 98 곱하기 5 에서 하나 넘기면 40
얘는 내가 통계조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다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 이 전수조사랑 반대되는 말은 표본조사. 표본조사는 뭐냐면 이 전체 대상인 모집단에서 몇 개만 뽑아가지고 이 표본에서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하고, 표본끼리 조사하는 거를 표본조사라고 한대. 이때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대. 우리 선거철에도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전화로 몇 명한테만 전화해서 표본조사를 하잖아. 이게 실제로 환경에 한계가 있어서 표본조사하는 경우가 많지. 그 다음에 이미 추출은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추출하는 방법을 이미 추출, 그러니까 랜덤 뽑기라고 생각하면 돼. 모집단에서 어떤 조건으로 몇 명만 표본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아무한테나 전화해서 표본을 정하고 여기서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공정하겠지. 랜덤으로 뽑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 앞에서 배운 평균, 분산, 표준편차에 모랑 표본이라는 게 붙을 거야. 모가 붙은 거는 우리가 원래 배웠던 얘네 세 가지. 그냥 원래 평균이 모평균, 원래 분산이 모분산, 원래 표준편차가 모표준편차. 왜냐면 우리 이전 단원에서는 표본이라는 걸 안 배웠지. 그냥 그 전체의 평균, 전체의 분산, 전체의 표준편차를 했기 때문에 그냥 원래 우리가 배운 게 이거 세 개요. 근데 표본이랑 구분짓기 위해서 앞에 모를 붙여준 거야. 그러면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준편차는 뭐냐면 앞에서 배운 그 전체 모집단에서 몇 개만 뽑아가지고 걔네들끼리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이 달라지겠지.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이 표본. 이 n개끼리 평균을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편차 구하는 거야. 그럴 때는 앞에 표본을 붙이고 기호도 달라집니다. 원래는 평균을 m이라고 하면은 표본 평균은 x자리 로그에 들어가고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바뀌어. 이게 5, 이게 표본. 마찬가지로 분산도 원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다면 표본 분산은 대문자 S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 원래 분산에다가 전체 크기로 나눠주는 거야. 이게 표본 분산. 어차피 표본 표준편차는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똑같아요. 얘는 몰라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평균이랑 표본평균이랑 똑같아. 이거는 n으로 똑같아. 다음 페이지에 살 건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그럼 이제 표본평균이랑 표본분산, 표준편차를 어떻게 구하냐 인데, 원래 모평균이랑 표준편차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니까 그 방법으로 하면 되거든. 일단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앞에서 구하는 평균 방법으로 구하면 표본평균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모평균이 20이다? 그럼 표본평균도 20이라고 똑같이 적어주는 거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분산이랑 표준편차야. 얘네 둘만 원래 분산이랑 표준편차에서 변해.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모집단에서 표본이니까 몇 개를 뽑았을 거야. 여기서 n개를 뽑았대. 크기라고 하면 표본의 개수를 말한다고 했지. n개를 뽑았으면 분산에서 n으로 나눠주는 거야. 원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럼 표본 분산은 내가 뽑은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 그럼 표준편차 똑같아. 루트만 씌우는 거니까 원래 표준편차에서 루트 n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항상 몇 개 뽑았는지 알려줄 거야. 문제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4래. 그럼 나는 모집단에서 4개만 뽑아서 그 4개끼리만 평균, 표준편차, 분산을 구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뽑은 평균은 원래 모평균이랑 똑같고, 분산이랑 표준편차는 원래 분산에서 크기로 나눠준 거, n으로 나눠준 거. 표준편차는 원래 표준편차에서 루트 4로 나눠준 거.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도 똑같아. 정규분포도 원래 식이 n, 시그마 제곱. 평균이랑 분산을 적는 거였잖아. 근데 평균은 어차피 표본에서도 똑같으니까 그냥 n 그대로 쓰고 분산 자리만 n으로 나눠
조사하는 게 아니라 표본만 조사할 때는 정규분포식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리고 이 이항분포가 n 평균이 충분히 크면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n이 충분히 크면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를 수 있다. 이거는 실제 문제로 보여줄게요. 그래서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자, 592번.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모평균이 5, 모표준 편차가 3이래. 그러면은 원래 평균 표준 편차를 알려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알려준 거야. 원래 평균이 5, 그러니까 우리 원래 알던 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3. 그럼 분산도 알려준 거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이게 원래 값을 알려준 거야. 그리고 이 단어는 그냥 다 똑같은데 표본만 생긴 거야.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에 몇 개만 뽑아서 다시 얘네끼리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나와. 크기가 몇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그러니까 모 집단 중에서 몇 개만 랜덤으로 뽑는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크기를 볼 때마다 n이라고 적어주면 돼. 크기라고 하면 그냥 표본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6개만 뽑는다는 거야 전체에서. 그럼 내가 어떻다고 했어? 일단은 표본 평균은 이렇게 써. 얘랑 얘 차이 알겠지? 얘는 원래 평균, 얘는 6개만 뽑아서 그 6개끼리 구한 평균. 얘네 둘은 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5야. 그러면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해? 원래 분산에서 n으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하면 2분의 3이구나. 다 했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래? 표본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래. 그럼 항상 이거 구할 때 뭐 떠올려야 돼? 제평평제 떠올려야지. 우리 분산의 식이 뭐였어? 표본 분산도 똑같아. 제곱의 평균의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지. 요것이 알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분산 구할 때 그 표본 확률 분포표에서 이 x 다 제곱해가지고 구하잖아. 그러면 제곱의 평균 이게 뭔지 몰라. 이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x라고 할게. 빼기 원래 평균은 5네. 25. 그리고 분산은 2분의 3이네. 그럼 x는 2분의 3 더하기 25니까 2분의 50이고 더하면 2분의 53이 되겠네. 답은 1번. 이해되죠? 지금 이거 외워주세요. 뭐 외울 것도 별거 없어. 평균은 그냥 그대로고 분산은 이미 추출한 그 크기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읽어보기만 해보세요.
답은 3. 여기는 제일 쉬운 파트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그 문제에서는 평균이랑 표준편차를 그냥 알려줬고 문제에서 이번에는 직접 구해야 하는 거야. 우리 전전 단원에서 이렇게 확률분포표를 통해 평균 분산 구하는 법 배웠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고 구할 수 있어.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확률의 합은 1이다. 요걸 아니까 A부터 구해야지. 지금 두 개 더한 게 5분의 3이니까 10분의 6이고 10분의 7이고 얘는 10분의 3이 되겠네. 문제에서 뭐 구하래? X바의 평균. X바라고 하면 표본 평균을 구하라는 거야.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 뭐 구하면 돼? 표본 평균은 원래 평균이랑 똑같다고 했지?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얘 평균만 구해주면 그게 답이겠지? 10분의 3, 5분의 4, 10분의 3 0은 어차피 곱해봤자 0이니까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고 5분의 3에 4, 5분의 4 더하면 5분의 7이 되겠네. 답은 5분의 7.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598번.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자, 별거 없어. 그냥 우리 앞에서 구한 평균 분산 구해보면 돼. 확률 분포표를 통해서 구하는 거 배웠지? 근데 여긴 그냥 짜증날 뿐이야.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분산 구하는 게 진짜 짜증나잖아. 스스로 구해보고 맞는지 체크해보세요. 이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평균은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10 이런 식으로 알아서 약분해서 분모 맞춰서 적으면 돼요. 6이죠. 분산은 제평 평균이니까 제곱한 거 위에 이렇게 다 적어두고 두 개씩 곱한 거 빼기 평균은 제곱. 계산하면 3분의 144 빼기 36이라서 8 빼기 36이 되고 12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구했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 3이라고 알려줬어. 그럼 이걸 알려준 거야. X바의 분산이 3이다. 근데 이 분산 어떻게 구해? 원래 분산에서 n으로 나눠줬었잖아. 그러니까 n은 4가 되겠네. 답은 4. 자, 599번. 이번에는 표도 안 줬어. 확률표도 안 줬네. 요거 좀 계산 짜증나는데 한번 같이 해보면 1, 2, 3의 숫자가 적힌 공이 3개, 1개, 1개래. 그리고 2개를 이미 추출한대. 그럼 이거 보자마자 아, n이 이거구나. n이 이구나 체크해줘야 돼. 2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표본이 2개인 거야. 전체 공은 더 많지만 x바의 평균이랑 분산을 구하라. 그럼 너네 스스로 확률 분포표 그려야 돼. 이번에 확률 분포표 안 준 거야. 나 스스로 만들라는 거야.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공의 숫자가 1, 2, 3이잖아. 지금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는 거니까 그 공에 적힌 숫자 자체는 x라고 생각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거 1, 2, 3, 3개밖에 없어.
bx랑 똑같으니까 원래 평균이랑. 자, 분산 구하면 25분의 16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표본 분산은 구해야 되잖아. 표본 분산은 원래 분산인 25분의 16에서 n인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50분의 16. 약분해서 적어주면 25분의 8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5분의 8. 표본 평균은 5분의 8, 표본 분산은 25분의 8.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냥 계산이야, 계산. 자, 602번. 이번에는 정규분포, 네? 내가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도 평균 자리는 어차피 표본 평균이나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그대로고 뭐만 바꿔주면 돼? 시그마 제곱 자리만 바꿔주면 돼. 분산만 내가 뽑은 모집단의 크기로 나눠주면은 새로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되겠지? 그럼 해보자. 요거는 지금 빨리 해봐. 그래, 눈으로 풀 수 있어. 30초 줄게요. 풀어보세요. 602번. 새롭게 따르는 정규분포는 어떤 식으로 구성된 건지. 자, 원래 정규분포가 80, 시그마 제곱이었는데 크기가 49인 표본을 뽑는데 n이 49네. 그러니까 표본 평균 x반은 새로운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새로운 정규분포에서 이 첫 번째 자리는 평균이니까 똑같이 80이겠지. 그러니까 a는 80이야. 벌써 아니고. 그 다음에 시그마 구해야 돼. 새로운 시그마 제곱 자리가 4야. 그 4는 어떻게 구한 거야? 원래 시그마 제곱에서 49로 나눈 거. 이 값이 4인 거야. 그러면 시그마 제곱은 49 곱하기 4니까 196이죠? 시그마는 14가 되겠지. 이거는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하고 끝냅시다. 604번. 자,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얘도 원래 정규분포 구하고 문제에서 뭐래? 지금 2학년 이미 추출을 16명인데 그럼 그 원래 정규분포를 이미 추출한 이 16명으로 분산 나눠서 새로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그 정규분포를 통해서 정규화를 해서 구해야 하는 거지.
보면요. 원래 평균이 72, 표준 편차가 11에. 그러면 원래 x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72,12의 제곱을 따르는 거야. 정규분포가. 그치? 근데 더 읽어보니까 모평균을 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2학년 전체를 다 검사한 게 아니라 이 2학년 중에 임의로 랜덤으로 16명만 뽑아서 검사를 한 거래. 그럼 정규분포도 당연히 달라지겠지? 16명만 뽑으면 평균은 그대로지만 분산 자리는 전체 144에서 16으로 나눠준 걸로 바뀐다고 했지? 그러니까 새롭게 x발을 기준으로 정한 정규분포를 다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72, 144 나누기 16은 9라서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정규화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69점 이상, 78점 이하인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걸 구하면 되는데 정규화 해주면 되지? 근데 얘로 정규화를 해줄 거야. 71 빼고 3 나누고 71 빼고 3 나누고 말부터 2까지니까 0부터 1까지 확률 더하기 0부터 2까지 확률 더하면 되죠? 0.41 바로 2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8번 한번 해보세요. 새롭게 바뀐 정규분포를 한번 나타내보고 유리화까지, 아니 정규화까지 해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을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항상 정수로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얘를 기준으로 하면 돼. 문제에서 x바가 k보다 클 때의 확률이 0.12보다 커야 한대. 그러면 요거를 또 정교화해줘야지. x바를 z로 바꾸고 k-60 2분의 1로 나오는 거야. 그게 0.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얘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은 이 확률이 0.12니까 당연히 요 2분의 1분의 k-60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겠지. 0을 기준으로. 이만큼이 0.12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확률은 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0부터 z까지의 확률만 주로 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 전체 0.5에서 0부터 2분의 1분의 k-60 이 넓이를 빼는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지. 0.5 전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빼는 걸로 바꿀 수 있지. 그게 0.1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이 부분만 이렇게 바꾼 것 뿐이야. 그러면 내가 요만큼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럼 플러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0.11을 왼쪽으로 넘긴 거야. 그럼 0.38이 되고 얘가 0.3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바꿨냐면 문제에서 표 알려준 게 0부터 z까지잖아. 그러니까 뭔가 형태를 이렇게 바꿔야지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바꾼 거야 그냥. 그럼 뭐야? 지금 딱 0.38일 때를 알려줬어. 0부터 1.2까지일 때 넓이가 0.38이래.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0부터 1.2까지일 때 이 넓이가 0.38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몇인지 몰라. 근데 이게 확률이 0.38보다는 작아야 된대. 그러면 2분의 1분의 k-60은 1.2보다는 작아야겠지? 그래야지 넓이가 0.38보다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2분의 1분의 k-60은 1.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k-60은 0.6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k는 60.6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럼 그때 k의 최대값은 60.6이겠지. 답은 60.6. 됐지요? 자, 오늘 숙제는 우리 88쪽까지 숙제였으니까 89쪽에다가 어차피 90쪽은 내가 다 풀어줘서 89쪽 한 페이지에 오늘까지 한 거. 한 장이네요. 한 장 반. 그러니까 2장 정도 해오시면 됩니다. 607번까지 풀어보세요.